자, 일단 갈래부터 먼저 공부하자. 자,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장,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러지? 평시조? 평시조는 제목이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두 수 이상 있으면 이렇게 평시조가 두 수 이상 있는 거를 우리가 연시조라고 하고, 특히 고3국어과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작품이야. 왜냐면 얘는 키워드를 바로 알려줄게. 자연에 대해서 좋아. 그치?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까지 다지는 시야. 그래서 얘는 나중에 너가 또 공부를 할 텐데 다른 사람의 작품이긴 하지만 도산 12곡이라는 작품하고 세트로 잘 나옵니다. 얘는 12곡이거든. 그래서 보통 1수부터 6수까지가 자연 친화, 그리고 7수부터 얘는 12수까지가 학문 수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오는 작품이라면 고3 국어과는 내가 고산 지역에, 얘는 지역이거든. 이 지역에 와보니 자연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야? 공부할 의지가 더 나네. 우리 같이 공부하자 라고 얘기하는 파트야. 알겠죠? 자, 그러면 고산 구곡담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주목복거하니 번님대 다온다. 자, 여기서 주목복거가 무슨 뜻인지 그 한자는 여기서 아는 게 없겠죠? 그러면 자,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 하리라. 요게 결국에는 주제거든. 주제 문장이자 화자의 의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배울 학이잖아. 여기서는 주자학을 얘기하는 거야. 주자학이라는 배경을 알아야 될 텐데 얘도 유교 중에서 좀 깊이 있는 유교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는 실은 주자학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추앙했거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알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고산구곡담이라는 곳이 여기 제목이자 여기가 바로 화자 위치이자 이게 지명이라고 보면 돼. 여기 고산구곡. 알겠죠? 근데 여기를 사람들이 다 모르니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게 지역을 모르는 걸까?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긴 하거든. 이 위치, 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공부하자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본다면 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잘 모르네. 이 지역이 얼마만큼 아름다운지 모르네. 근데 이걸 그냥 지역으로 보지 말고 학문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이런 주자학에 대해서 잘 모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주목복거하니 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주목복거는 무슨 뜻이야? 집을 이렇게 지은 거야. 집을 조금 짓고 했더니 번님들이 다 오시네. 여기서 번님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이겠지. 또는 자연을 아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풍류를,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은 풍류라고 했었죠?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문 수양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의나 학주자라는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즈버 감탄사까지 쓰면서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거는 나 같이 공부하자. 자, 1곡은 어디고 화음은 춤만커다. 자, 지금 1곡은 어디지? 라고 질문을 던졌어. 화음은 1곡은 어디요? 관함에 해비친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물어보고 또 답한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그래서 말 건네는 어투로 썼다도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 구조가 여기서도 있지만 여기서도 이 구조가 반복하거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 통사구조의 반복. 자문자답의 형식이 계속 반복하면서 통사구조의 반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그 통일성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춤만하다라는 게 관함에 해비친다. 평무에 내가 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지금 뭐 하는 거? 내가 뭐야?
네, 알아야 되는 어휘야. 얘는 안개입니다. 안개. 안개가 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지금 뭐 하는 걸까? 태도? 자연을 보고 예찬하는 거야. 송간에, 송간 요거 한자. 얘 뭐야? 소나무 송자잖아. 소나무 간 사이에 녹준을 놓고 버돈양 보노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자연을 지금 즐기는 태도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 해석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곡은 어디지? 화음이 충만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음은 뭐야? 화음의 뜻. 여기 화음은 뭐야? 화음 뜻. 한글에서 그러니까 한자를 보고 아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곁들여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화음은 뭡니까? 해석해주세요. 화음. 꽃 화자잖아. 왜 멈춰?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꽃바위야. 꽃바위. 춘마는 그럼 봄춘자잖아. 그쵸? 이 마는 가득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야? 봄이 완연하다. 일부러 어려운 단어 써주는 거야. 봄이 완연하다. 봄이 완전히 왔다. 봄이 깊어간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꽃바위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벽파에 꽃을 띄어서 야외로 보내겠대. 자, 그럼 이 야외라는 공간은 자, 얘 화자가 아닌 바깥쪽의 공간이지. 얘는 속세와 같은 공간이야. 그럼 굉장히 꽃을 띄어서 이렇게 호숫가에 연못가에 이렇게 꽃을 띄어서 야외로 쭉 강해로 흘러가서 여기 지역을 알리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선적인 면모야. 신선들이 그 중국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와서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알아차리는 그런 시가 있거든. 중국시 중에. 그거를 우리나라 시인들, 우리나라 이제 양반들이 그 시를 보고 창작해서 쓴 시도 되게 많아. 그래서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이 승지라는 뜻도 알아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거든. 명승지라는 단어야. 명승지라고 했을 때 어떤 뜻 같아? 정말 경치가 좋은 공간 있지. 관광지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고산구곡담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 그치? 아까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앞에서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했잖아. 이게 여기 연결되는 거야. 알게 한들 어찌하리. 자, 그러면 여기서 알게 한들 어찌하리는 진짜 경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 또. 학문 수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산곡은 어디지? 취병에 입혀졌다. 계속 같은 구조 반복하는 거 보이죠? 녹수에 산조하는 하상기음 하는 적에 반송에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름에 대해서 여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라고 보면 돼. 요렇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들은 대부분 여름 경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송은 또 송자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 반송이라고 하면 잎이 쫙 퍼진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여름의 경치를 또 보여주는 거겠죠? 그쵸? 네. 근데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어라?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아? 바람을 받으니까 여름 경치, 이거는 경치라는 뜻이니까 여름 경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름은 더워야 되잖아. 여름인데 시원하다라는 얘기야. 소나무 밑에서 바람까지 딱 받으니까 여름답지 않고 여름의 모습인데 바람이 싹 시원하게 부니까 이건 여름 같지가 않네. 너무 시원하네.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아까 이 입혀졌다 여기서도 나오잖아. 이게 반송이라고. 알겠죠?
사곡은 어디지? 이제 송해 해 넘껐다. 담심화명에 온갖 빛이 잠겨있구나.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을 겨워하노라. 지금 다 같이 똑같이 뭐하고 있어? 자연에 대해서 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또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예찬. 그렇지, 예찬하는 부분들인 거야 다. 어렵나요? 네. 어떤 게 제일 어려워? 지금 딱 그래도 고상국어과 거의 처음 보잖아.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예전에 봤었어? 다른 교재로 딱 한 번 봤어. 다른 교재로 딱 한 번? 그럼 봤을 때 지금 어떤 게 좀 어려워? 왜냐면 쌤이랑 너네가 보는 거랑 좀 시야가 다를 것 같아서. 왜냐면 나는 당연히 이 단어 알지? 하고 넘어가는데 모르는 단어들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 어휘도 문제긴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예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찬하는 거. 예찬하는 거부터 먼저 좀 가닥을 잡고 다시 한번 갈게. 이 작품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찬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뭐뭐 로다 이런 것들 있지. 뭐뭐 로다, 뭐뭐 하노라 이런 것들은 다 예찬적 어조로 들어가. 예찬하는 말투인 거야. 이 말투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일단 종결어미 표현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아. 알겠지? 그렇게만 해도 좀 소거가 되거든? 그리고 사람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할까 이런 것도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리를 통해서 내 기분이 지금 좋다는 걸 감정을 드러낸 거잖아. 영탄은 뭐야? 영탄이 바로 예찬하는 감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좋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즐기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근데 나쁜 걸 공유하고 싶진 않잖아. 좋은 걸 공유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자연 풍경이나 이 지금 내가 배우는 학문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병자는 뭘 것 같아? 병의 뜻. 병이 나오면 병풍인 경우가 많아. 특히 자연에 대해서 병풍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병풍이 진짜 병풍, 우리 방에 이렇게 뒤에 그림 쫙 걸쳐놓는 거 있지. 그것처럼 이 병풍이 나오면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야. 너무 아름답다, 그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 같다. 그러면 거기에 잎이 쫙 퍼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산조 있지. 여기서 조자도 단어 알아야 되는 한자잖아. 이 조자는 알아야지. 어떤 단어야? 새조자. 새. 그치? 그러면 산새가 되겠지. 그치? 산새가, 그러니까 녹수라고 하면 또 자연이잖아. 그치? 녹수에 산조가 하상기음 하는 적에, 그러면 이 녹수는 푸른 산이야. 이 푸른 산 속에서 산새가 하상기음.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음자네. 뭘 것 같아? 새가 뭐 하는 거야? 노래 부르고 있겠지. 얘가 기분이 좋으니까 소리 내고 있겠지. 새 소리를 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자가 어려운 게 나와도 전부 모든 한자를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 정확하게 하자면 이거 뭐야? 무슨 한자야? 아래하.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낮고 높은 소리야. 새가 짹짹짹짹 지저귀는 때에 반송이 바람을 부르니. 그러니까 새가, 그러니까 바람에 소나무가 바람을 받으니, 소나무가 바람 받는 그 풍경을 보면서 얘가 뭐 하는 거? 오, 이거 여름 경치 안 같다. 여름같이 시원해 보이네. 지금 이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렇게 해석한다면 어때? 이 정도는 따라올 만해? 그러면 이제 믿고 사곡으로 갈게. 사곡은 어디지? 송해에. 자, 그러면 요것도 송자는 또 뭐야? 소나무잖아. 소나무에 해가 넘어간다라는 거네. 이 애자는 잘 몰라도 되긴 하는데 소나무가 있는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일단은 해가 넘어간다라는 거를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어? 해가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언제야?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어휘야, 이런 것도. 알겠죠? 담심 암영은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 자, 담심 암영 이러면 좀 어렵긴 하네. 암자는 알아야 되는 어휘야. 암. 뭐야? 그렇지. 영자도 실은 알면 좋은데 바위 그림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학 개념에서도 모든 한자를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 한자 모양,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이 한자 소리를 보고 아 이거 무슨 뜻이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거든. 모든 한자를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면 담심 암영은 바위 그림자란 뜻이야. 그리고 담심이란 건 깊은 물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깊은 물에 바위 그림자가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임천은 무슨 뜻이야? 숲이야, 숲. 그러니까 깊도록 좋으니 흥을 겨워 하노라.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내가 사곡은 어디지? 아, 한번 봐봐. 소나무 절벽에 해 넘어가는 거 한번 봐봐. 담심암명, 그 물속에 바위 그림자는 빛이 잠겨있고 이제 그 숲에 있는 물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겨워 하노라. 지금 뭐 하는 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야. 이해됐어? 자연 경치를 즐기고 있잖아. 지금 다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오국은 어디지? 은병. 아까 알려준 거 나오는데. 병. 뭐라고 했어, 병이? 아까 했잖아. 병풍 나온다고. 그만큼 경치가 병풍 그림처럼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은자라는 것도 실은 자주 나오는 한자거든. 이거는 은거하다라는 뜻이야. 은거, 은일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잘 안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잘 안 보이는 병풍이 보기도 좋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눈에 잘 띄지 않는 병풍이라는 뜻이야. 그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병풍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깊은 자연 속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병풍이겠지. 그쵸? 그러면 수변 정사에 이 사자가 들어가면 보통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물 주변에 있는 집은 맑고 소세하다도 자주 나오는 어휘.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함도 가히 없다. 가히 없다는 무슨 말이야? 끝이 없다. 자, 그러면 얘를 보면서 예찬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보기 좋다 하면서 예찬하잖아. 그쵸?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이 중에 강학도 하려냐.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근데 아까 자연에 있지만 공부한다고 했는데 얘 지금 자연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드디어 나오잖아. 강학도. 자, 그러면 강학도 하려니야 영어를 붕하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글도 가르칠 거고 뭐도 할 거다? 시 짓고 자연에서 풍류 즐길 거다. 알겠죠? 이것도 풍류. 자연 속에서 시 짓고 노는 게 양반들의 노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육곡은 어디지? 조협에 물이 넓다. 자, 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는 곳, 자연 즐기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고기도 즐겨 안 즐겨? 고기도 즐긴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고기 입장은 안 들어본 거잖아. 근데 내가 즐거우니까 나의 감정을 여기다가 넣은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그럼 고기도 즐긴다고 했으니까 의인도 된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고기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인간의 감정인 거야. 알겠죠? 자연물은 무정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황혼의 낙대를 메고 특히나 낚시나 고기가 나오면 무조건적인 어휘로 자연적인 풍류, 물화일체 이런 것들 보시면 돼. 황혼의 낚싯대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자, 근데 이 낚시를 했으면 뭘 해야 돼? 물고기를 낚아야지. 근데 지금 뭐 한 거? 달하고 같이 돌아온대. 자, 그러면 욕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무욕의 경지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보통 낚시를 하고도 그냥 달만 싣고 온다 이런 것들 나오거든. 그거는 다 무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욕심이 없다. 칠곡은 어디지? 이제 추색이 좋다. 이제 또 뭐야? 추색은 가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청상. 이 한자도 알아야 되는 어휘야. 어떤 한자일까? 서리상. 그렇지, 서리상. 그러면 서리 자체도 가을을 상징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쵸?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그 뭐겠어? 낙엽이 색색들에 물든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쵸? 하남에 혼자 있어서, 이것도 위치겠죠?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집을 얘는 왜 잊고 있는 거야? 왜 집을 잊고 있어? 집을 왜 잊어? 집 잊으면 안 되잖아. 나왔을까? 집을 잊을 정도로. 집 가는 걸 돌아가야 되잖아. 잊을 정도로 자연에 빠진 모습이야. 이해됐어? 네. 자연에 푹 즐기다 보니까 집을 잊고 한참 자연을 구경하고 있는 거야. 팔국은 어디지? 금탄에 나머지는 됐고 금탄에 달이 밝다. 옥진금이로 수삼곡을 연주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금탄 이런 단어 모른다고 너네가 쫄 필요가 없어. 그냥 얘는 악기 연주하면서 달이 밝구나, 흐르는 시냇물에 달이 굉장히 밝구나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당연히 고전시는 외우긴 해야 돼. 근데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시험을 볼 때 늘 이렇게 체크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첫 번째 모먼트는 외워라고 얘기해. 꼭 외워. 그래서 고전시가도 계속 해주면서 반복하면서 이런 단어들 또 따로 모아서 외우라고 하는데 안 떠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럼 못 외웠다고 안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문제거든. 이런 단어들 쫄 필요가 없어. 필요하다면 나오니까. 그리고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세요. 금탄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 실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외우려고 차라리 맥락을 통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자주 나오는 어휘는 쌤이 방금 다 알려줬고. 옥진금이로 수삼곡을 연주하니. 자, 얘도 이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어차피 연주가 나왔으니까 악기 연주했겠거니 보시면 되지. 고조를, 이거 옛고자잖아. 그치? 그래서 옛날의 가락을 아는 이가 없으니 혼자 듣고 즐겨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옛날의 가락이라고 하면 당연히 풍류적인 가락인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자연에서 되게 멋있게 즐기고 있다. 구곡은 어디고? 문산에 세모커다. 자, 그러니까 문산에 지금 해가 저물고 있는 모습이야. 기안개석이 눈에. 눈 나왔네. 얘는 뭐겠어? 계절적 배경 당연히 겨울인 거야. 그럼 4계절의 모습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다 나왔잖아. 유의는 오니야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세 사람들인 거야. 사람들은 오지도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노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속세에 있어서 아직 자연의 참된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학문에 대한 참된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지도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노라 이렇게 다 묻혀 있으니까겠지. 진풍경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상고고가가 좀 어렵긴 한데, 자, 글씨에서,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9개의 이야기야. 9개의 계곡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연에 대해서. 자, 근데 선생님 총 수는 10수인데요. 얘가 1수긴 한데 서사라서 그래. 서사. 이제 시작하는 파트. 이게 어떤 얘기로 들어갈 건지 얘기하는 서사.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으로 따지면 서사인데 여기에서는 곡이라고 하니까 서곡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1곡, 2곡, 3곡.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1곡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2곡, 그 다음에 3곡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어? 네. 그렇게 해서 총 9곡이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좀 받을게. 어려웠을 것 같아서. 쌤이 필기 안 한 어휘들은 자주 안 나오는 어휘들이라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근데 필기해준 어휘들은 자주 나오는 어휘라서 조금 외우셔야 된다 했던 거고. 없어?
칠곡? 칠곡은 어둠이에요 이거? 7이라고요. 칠수 아니면 칠곡 다르잖아. 칠수랑 구수. 그렇지. 칠수랑 구수에서 어떤 거 모르겠는데. 나와 고기와 그쪽부터 뭐뭐 하나까지. 그게 어떤 걸 모르겠는 건데. 뭘 모르겠다보다는 이해를 못했다. 자, 봐봐. 얘가 지금 고기랑 뭐 하는 거야? 낚시하는 상황이지. 그치? 근데 얘가 낚시를 보통 옛날 사람들은 낚시가 나오면 생업이 아니야. 무조건 다 뭐 하는 거냐면 즐기는 하나의 놀이야. 요즘 사람들도 어른들 중에서도 낚시 즐기러 가지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 그치? 어부인 경우만 제외하고. 그러면 이 나는 지금 가짜 어부 행세를 하는 거야. 그냥 풍류의 하나로 낚시를 하는 거야. 그럼 혼자서 낚시를 즐기면 되는데 괜히 고기한테 야 고기 나랑 고기랑 논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가 고기를 진짜 뭐 잡아서 먹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이기 때문에 야 고기도 너도 나랑 노는 거 즐겁지? 그러면서 얘도 자연물이지. 자연하고 노는 거니까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더 드러내는 거야. 나 자연이랑 이렇게 잘 놀아. 자연이랑 나랑 친구야. 고기도 나랑 노는 거 즐거워하고 있어라는 거야. 그래서 황혼에 지금 해가 그만큼 진 거야. 황혼이면 해가 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잖아. 재밌게 놀고 낚시를 메고 집에 돌아갈 거잖아. 그 돌아갈 귀인 거잖아. 그치? 그때 내가 뭐 한다? 달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대. 그러면 고기를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고기랑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고기를 안 잡은 거잖아. 그래서 욕심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그러면 그 다음 작품 어머 펜이 안 되니. 다음 작품 보면 자 구수 팔곡은 어디지? 금탄에 달이 밝다. 옥진금이로 수삼곡을 연주하니. 자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달이라는 애상적인 분위기 굉장히 예쁘잖아. 그때 검은 꽃 듣고 연주하는 거야. 자 옛날 사람들의 풍류에서는 옛사람의 그 풍류라는 거는 노는 방법이야. 자연을 즐기며 노는 방법 중에 여러 개가 있어. 낚시하는 거, 서책 읽는 거, 또는 검은 꽃 듣는 거, 또는 술 마시는 거. 알겠죠? 이게 옛사람들이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야. 또는 시집고 노는 거. 알겠지? 근데 이 시가 바로 노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사람들의 풍류의 모습을 여기서 연주로 드러내는 거야. 근데 이 옛가락, 그러니까 진정으로 풍류를 즐기는 이 가락을 아는 이가 없으니 아까 말했잖아. 이 공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고. 그래서 혼자 즐겨하느라. 근데 여기서 외로움 절대 아니야. 그냥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있는 정서, 그걸 강호한 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나머지는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